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되고 나서 깨닫게 된 것들, 알게 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상사에게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차가 한 14년 정도 됐고요. 올해 사실은 파트장 직책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제가 계속 PM이었기 때문에 뭐 파트를 이끈다는 개념은 없었지만 프로젝트 단위에 따라서는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핸들링하면서 근무를 해본 경험들은 제법 있어요. 그래도 확실히 제가 중간 관리자가 되고 나니까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을 할 때 어떤 회사는 역량만을 가지고 승진을 시켜줘요. 근데 어떤 회사는 정치력을 가지고 승진을 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사가 만약에 정치를 되게 잘해서 중간 관리자가 됐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상사를 만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누구냐? 저는 항상 제 영상에서 얘기하는 게 실력을 키워라. 회사에서는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정치를 잘 하지도 못하고 좀 일을 차분히 이렇게 쌓아가서 중간 관리자가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상사를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중간 관리자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보고서, 그 보고서만 보고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소름이 돋았는데, 이게 저도 예전에 상사가 주는 어떤 그런 업무 지시 중에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경중을 따져가지고 막 제출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잘 보인다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내 할 일만 잘하면 되니까 사실 내 거를 객관적으로 보기도 쉽지 않고 또 남의 것과 비교할 상황도 잘 없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중간 관리자가 지시한 업무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정성을 쏟았는지가 보여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저처럼 진짜 실무를 해서 차근차근 올라갔던 사람은 자기가 이제 업무 지시를 할 때 대충 머리에 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 이 업무에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이 업무를 성심성의껏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밸류가 나오는지에 대한 감이 있어요. 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해본 상사라면 이 사람이 여기에 자기의 에너지를 70만큼 썼구나. 여기에 에너지를 90만큼 썼구나. 여기에 100 이상을 썼구나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임기응변처럼 그냥 대충 요야무야 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역량이 보입니다. 왜냐면 저는 지시를 분명히 똑같이 했을 거거든요. 요거 요렇게 해서 자료 조사해 오세요. 요거 요렇게 해서 페이퍼 작성해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상사가 얘기한 거를 막 고민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1스텝, 2스텝, 3스텝까지 해서 디벨롭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시키는 것만 해옵니다. 자, 더 최악은 시키는 것도 못해 옵니다. 자, 이런 데서 역량 차이가 확실히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에너지를 들이는 것과는 별개로 시간을 많이 들였지만 역량이 안 되는구나. 시간을 적게 들였지만 이 사람은 역량이 굉장히 훌륭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뭐가 보이냐면요, 얼마나 성심성의껏 했는지 여러분의 태도가 보입니다. 이거는 약간 첫 번째, 두 번째랑도 다 동일한 맥락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정성을 다 들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운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적은 시간이라고 해서 정성을 쏟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최대한 빠르게 하지만 고효율,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효율성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일절러들의 역할이거든요. 이 사람은 상사에게 받은 지시에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고서 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고서를 받는 입장, 중간 관리자 역할의 입장에 서서 봤을 때 좋은 팀원은 어떤 팀원이냐? 상사의 일을 덜어주는 팀원. 이게 가장 좋은 팀원입니다. 상사의 일손을 덜어주는, 상사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팀원이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기, 여러분의 역량, 여러분의 어떤 그런 진정성,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오는 아웃풋이 상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안에서 일정 부분을 덜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개인기를 막 현란하게 써가지고 잘 보이려고 해. 그리고 가지고 와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했고요. 제가 요거는 요렇게 했고요. 제가 요거는 요렇게 제 어떤 기술들을 다 넣어서 이걸 했습니다. 라고 한다 한들 그 아웃풋이 상사가 맡은 업무, 프로젝트, 또 어떤 과업의 일부의 손을 덜어주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상사가 이걸 나한테 왜 줬을까? 내 상사가 준 이 일이 지금 우리 팀 또는 우리 파트에 주어진 어떤 회사에서의 미션, 회사에서의 과업 중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일을 해야 돼요. 바꿔 얘기해 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맥락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일을 그냥 그 일만 보는 건 1에서 3년 차, 정말 관대하게 한 4년 차까지는 그래도 되는데, 그 이상 되는 연차가 나한테 주어진 일만 본다? 그럼 이 사람은 성장하기도 어렵고 회사에서 이 사람을 좋은 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팀원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상사의 고민을 덜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사의 일손을 덜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되게 잘하고 아니면 되게 열심히 했고 시간을 엄청 많이 썼고, 사실 상사는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상사가 원하는 팀원은 나의 일손을 덜어주는 팀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팀원이 나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기를 막 쓰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막 고민해. 그러면 정말 예뻐 죽죠. 그런 팀원은 그냥 평생 같이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맥락이고 뭐고 없어. 내가 팀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받았으니까 이거에 막 내가 심취해가지고 제가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알고 보면 상사한테 하등 쓸모없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고, 얼마나 자기 역량을 거기다 막 집어넣고, 얼마나 자기 개인기를 썼는지가 상사에게 중요하겠어요? 관심도 없죠. 사실 상사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상사도 결국엔 더 위의 상사한테 자신의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어떤 타스크를 여러분들이 잘 수행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중간 관리자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관리자도 그 위에 또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관리자 위에 또 관리자가 있겠죠? 이 관리자가 그 위에 관리자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 관리자에게 주어진 어떤 업무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그리고 이 관리자가 나에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흡족해 할 만한 업무를 아웃풋을 갖다 줄 수 있도록 일을 해야, 그래야 이 상사가 나한테 믿고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내가 좀 내 이 수많은 어떤 과업들 중에서 일부는 이 사람에게 떼어주고 일부는 이 사람한테 떼어주고, 이게 돼야지 조직이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각 개인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위에서 내려온 미션도 잘 수행해야 되고, 미션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팀원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내 상사의 일손을 덜어준다. 내 상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2번, 3번 피드백하지 않도록 일을 한다. 그건 결국 완성도에 대한 얘기고요. 완성도 있게 일을 하려면 내 상사가 나한테 이 일을 왜 줬는지 이해를 하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상사가 나에게 준 이 일이 우리 팀, 우리 파트의 어떤 미션 안에 있는지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일을 해야 되겠죠.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일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만 보고 내 거에 집중해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맡은 게 전체 프로젝트에서 사실 요만한 역할밖에 아닌데 여기에 막 며칠을 투자하고 며칠을 넣고 자기 개인기를 막 현란하게 넣고 이거 하느라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겠대.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거 하느라고 그건 못해요. 그거 너무 지금 이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일은 맥락 안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팀에 어떤 미션이 주어지고 있는지, 회사에서 우리 팀을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 팀에게 회사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5년차 이상 되셨으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위로 중간 관리자로, 아니면은 하다못해 승진해서 상위 직급자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5년 이상 됐어. 7, 8년 차인데도 아직도 내 것만 보고 있어. 그래서 내 거 하느라고 허덕허덕 대면서 사실 상사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아웃풋이 나와줘야 되는데 막 1주, 2주가 돼도 아웃풋이 안 나오고 1주, 2주 걸려서 했다고 하는 아웃풋은 전체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그닥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지나치게 힘을 실었어. 또 방향도 심지어 잘못 잡았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불필요한 팀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처럼 이제 일을 계속 하면서 올라간 상사들 밑에 계시는 분들에게만 좀 적용되는 얘기일 거예요. 일을 잘 모르는데 정치력이 끝내줘서 올라간 상사들은 사실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 피드백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우리는 평범한 상사를 만났다. 그냥 일을 좀 제법 열심히 했던, 그래서 직직자가 된 그런 상사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보고서를 쓰고 어떤 자료조사 같은 걸 해서 페이퍼를 제출할 때 이거 안에서 내 상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인지하고 이 안에 어떤 진정성을 좀 담으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상사의 일손을 덜어드린다. 어떻게 하면 내 상사가 내가 낸 이 아웃풋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2번, 3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거나 다시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퀄리티를 높여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면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